서원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자, 이제 우리가 기말을 이제 서서히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를 배치할 수 있는 제가 과제물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지는 또 별도로 카톡에 올리겠습니다만은, 자,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강의를 듣고 장애인 복지에 대한 문제점을 기술하고, 그래서 문제가 두 개예요. 장애인 복지의 문제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장애인 복지의 문제점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문제점 이건 좀 앞으로 더 시정해야 되겠다. 요거는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요거는 내 생각에 좋지 않다. 이런 거라든지 여러분 개인의 생각의 문제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문제점들을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를 내가 들으면서 현재 우리 장애인 복지 제도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기술을 하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죠. 두 번째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견해, 자신의 견해, 내 생각을 서술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장애인 복지를 앞으로 계속 나아갈 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장애인 복지를 좀 이쪽으로 이렇게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기술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예요. 하나지만은 이 구분을 해서 지금까지 강의를 듣고 장애인 복지에 대한 문제점을 쓰는 거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앞으로 나아갈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을 쓰면 됩니다. 체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쓰면 되니까 이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수업을 정상적으로 비대면으로 받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의 얼굴도 제대로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동영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견해를 한번 제가 이렇게 참고 삼아서 요거로 제가 그 점수를 좀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얼만큼 해야 되냐? A4 용지 표지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 서강대학교 표지를 쓰시고요. 표지하고 그 다음에 요걸 쓰시면 요게 2장 정도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2장 정도 쓰시면 충분히 여러분이 하실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뭐 다른 데서 발췌를 해서 쓰셔도 되고 편안하게. 또 너무 이게 막 거북하고 막 힘들게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는 거는 제가 또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든지 문제점이 생기면 010-3175-9191 유광수 교수입니다. 유광수 교수. 저에게 전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도 굉장히 쉽습니다. 3일을 치료해서 구원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일 치료해서 구원시킨다. 그래서 구원 그러니까는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저희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일은 제 강의 거기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이 아실 거고요. 자, 메일을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주면은, 이게 제예요. 소문자입니다. 대문자는 아니에요. 지저스 뉴스예요. 그 다음에 @네이버.com. 이렇게 이게 제 메일입니다. 여기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JESUSNEWS예요. 지저스 뉴스. 그래서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골뱅이 네이버닷컴 여기로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지금까지 모든 제가 강의 들을 때마다 했던 여러분의 페이퍼 그거하고 그다음에 중간고사 또 기말고사 또 여러분의 과제물 4개 아마 4개가 전부 될 거예요. 공지는 따로 올려서 오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다음 이제 파트 5 장애인 보조공학과 문화예술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요 강의 지금 요 강의 요 지금 챕터 여기서 요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거는 치우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장애인 보조공학과 문화예술 파트 5에서 장애인과 보조공학을 그 다음에 장애인과 문화예술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오늘 이 챕터 9에서 장애인과 보조공학 그 키워드는 보조공학이 뭐냐 그리고 보조기기 보조 장애인 그 보조 장애인을 이렇게 대신해서 지탱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보조기기 그 다음에 장애인 보조기구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학습 목표를 보면 5가지입니다. 장애인과 보조공학의 상관성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보조공학의 유용성을 이해하고 실제 적용 사례들을 조사해서 공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등에 명시된 보조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보조기기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의의를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 장애인 보조공학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이 5가지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보조공학과 재활공학이에요. 여러분 페이지 222페이지를 보면 일반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가진 장애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부분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기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공학적 접근은 크게 2가지 분야다. 즉 보조공학이 있고 재활공학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럼 보조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보조공학은 재활치료가 불가능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제작되는 기계공학으로서 이해를 하면 돼요. 자, 휠체어, 그 다음에 이 손도 로봇손, 그 다음에 팔이 잘려진 사람들은 손이 잘려진 사람들에게 집게손. 그래서 이걸 보조하는 거죠, 보조. 그래서 몸을 보조한다. 그래서 보조공학이에요. 그 다음에 재활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재활치료나 운동 처방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장애인 당사자가 주 대상으로서 보행 보조기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기를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앞에는 내가 차고 다니는 거. 이런 거죠. 내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거가 바로 보조공학. 그 다음에 내가 재활공학이다 하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차이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조공학은 보조공학 기기와 보조공학 서비스로 나누어서 정의를 해요. 자, 그러면 보조공학 기기는 뭐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기능적인 기능을 개선하고 유지, 확대시킬 수 있도록
상업적으로 생산되거나 수정 혹은 새롭게 만든 도구, 물품 생산 시스템으로 정의를 한다. 자, 이건 뭐냐면 그냥 보조공학 기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팔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아니면 무슨 내 몸의 어떤 일부 손가락 뭐 이런 거 이런 거 만든 거라든지 등등.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기계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몸에 착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에 착용을 해서 내가 몸과 가깝게 이렇게 내가 같이 함께 움직이는 그것을 우리가 보조공학 기기라. 기계 똑같은 얘기예요. 예, 기구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보조공학 기기. 자, 이해했습니까? 보조공학 기기가 뭐예요? 내 몸에 착용해서 내가 지금 다리가 없든지 팔이 없든지 손이 없든지 내 몸에 착용을 해야 되잖아요. 착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내가 살아가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그 기계란 말이에요. 기계라기도 하고 기구라고도 말을 하고 기기라고도 말을 한다. 자, 이해 갑니까? 그 다음에 보조공학 서비스는 뭐냐? 장애인들이 보조공학 기기를 선택하고 획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총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공학을 서비스한다. 이것은 아까 그 보조하는 그 공학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 선택, 획득, 사용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전체를 우리가 총칭할 때 보조공학 서비스라고 한다. 자, 보조공학의 유용성은 뭐냐? 보조공학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활용성이에요. 자, 그래서 보조공학은 장애 학생의 교수, 학습, 가르치고 배우고 이 교수 학습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장애 학생들의 독립적인 기초생활을 비롯한 가정생활, 학교생활, 지역사회 생활 활동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몸을 보조기구다. 쉽게 말하면 보조기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을 보조공학은 신체 운동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할 뿐 아니라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또 일상적으로 장애에 대한 제한 요소들을 보상해 주어서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보조공학의 사용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보조기구가 팔이 없다 그러면 팔이 없으면 가족이 밥 먹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팔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보조기구를 끼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래서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애인 보조기구의 개념과 지원의 근거를 볼 때 페이지 225페이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보면 보다 근본적으로 장애인 지원과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보조기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장애인을 지원해라. 그리고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지금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각종 노력과 보조 기술 관련 내용을 명시한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제9조 접근성이에요. 접근성. 장애인들이 이 보조 기구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개인의 이동성. 이 장애인들은 제일 힘든 게 이동하는 거잖아요. 이동하는 거. 근데 이제 물론 팔 같은 거가 장애를 당했을 때 이동하는데 어려움은 없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반신. 하반신에 장애를 입었을 때는 이동수단에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개인의 이동성. 그 다음에 21조에 보면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성이 있어요. 이건 장애인도 자기 의사가 중요하잖아요. 장애인 개인의 의사. 그리고 그 개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자유, 표현할 수 있는 자유. 장애인이라고 입 다물고 있으라는 말은 이건 어울리지 않는 거죠. 이건 아니지. 장애인도 똑같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장애인이라고 해서 성적 표현을 못한다.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 장애인도 성적 표현이 일반인처럼 자유로워야 돼요. 네, 또 장애인들이 모든 자기들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표정, 그 다음에 모든 그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욕구, 이런 것들이 다 장애인들도 똑같이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 접근성, 정보 접근성. 그래서 이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비장애인만 아니라 장애인들도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일상에서 편의와 자립 지원을 위한 국가 정책적 지원의 올바른 대처를 요구한다. 자, 국가의 정책적 지원을 그 지원에 대해서 올바른 대처를 요구하는 것이다. 장애인들은 참 이렇게 보면 장애인들을 우리가 이 국가적 차원에서 돕지 않으면 사실 우리 그 민간들이 돕는다는 것은 꾸준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장애인을 돕는다 할지라도 내 환경이 만약에 나빠지면 돕다가도 못 돕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대처를 요구한다. 그 다음에 모두에게 가능한 접근성과 활용성 도모를 위해서 여기 무장애 관점과 보편적 디자인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장애 없는, 그 다음에 디자인도 좀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의 보조 기구가 또 이 보조로 쓰는 것들이 그냥 막 둔탁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이쁘게, 디자인도 이왕이면 깨끗하게. 그래서 에어컨을 좀 끄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장애인도 우리가 보면 이 휠체어 있잖아요. 휠체어도 좀 이왕이면 저렇게 맨날 저렇게 그냥 하지 말고 휠체어도 좀 이렇게 좀 멋있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휠체어도 말이지 이렇게 딱 놓는 거 걸리적거리니까 뭐 이렇게 딱 자전거도 접이식이 있는 것처럼 휠체어도 막 이렇게 낄따라게 해놓고 그것도 이렇게 접을 수 있는 이런 좀 이렇게 그 장애인들의 보조기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개발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아까 시험 제가 문제 냈잖아요. 저 기말고사 과제에. 그러면 장애인 복지에 대한 문제점 이랬을 때 벌써 제가 한 말이 나오잖아요. 장애인들에 대한 이 보조기구, 이런 기구들이 너무 열악하다. 아니면 너무 단조롭다. 아니면 너무 이게 좀 이렇게 걸리적거린다. 좀 이렇게 간단하게 접고 이럴 수 있는 이런 등등등.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쓰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은 얼마든지 잘 쓸 수 있는 건데 갑자기 그렇게 이게 복지 문제가 뭐요? 문제를 찾으려고 하면은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꼭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장애인 복지를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런 문제는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등등. 자, 이렇게 해서 그런 답안지를 여러분이 리포트 과제물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법 제65조를 보면 장애인 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해서 사용하는 의지, 그 다음에 보조기, 그리고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장구, 보장구, 그 다음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장식적인 것도 그다음에 저렇게 보장기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사용하는 생활용품 등.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장애인 복지법에서 이렇게 편의하게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한다. 그런 어떤 그 제도, 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장애인 노동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있어요.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그 다음에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건 뭐냐? 장애인이나 노인 등을 위해서 보조기기가 지원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해서 장애인이나 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만 생각해도 지금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서 쓰는 이 침대, 그 다음에 저기 뭐 소변기, 대변기,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다음에 노인들이 이렇게 거동하기가 불편하니까 지금 구르마 이렇게 딱 의지하고 가는 이 모든 것들을, 이런 걸 보면 지금 거의 다 그 모델이 일본 모델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 모델을 그대로 갖고 와서 그냥 여기서 쓰는 거예요. 네. 그것도 일본에서 수입해가지고 와서 쓰고, 또 일본 모델 그대로 흉내내가지고 쓰고.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이런 보장구, 또 혹은 이런 기구들,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좀 새롭게 만들려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해, 관심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불편해, 뭐든지 불편해. 예, 그 불편하고 막 너무 막 커버리고, 또 이게 또 제대로 안 돼 있고. 예?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개선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이 장애인이나 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면에서 보조기구, 보장기구, 또 보조기기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좀 더 활성화될 뿐만이 아니라 개발이 더 돼야 된다는, 개발이. 그 요즘에는 이제 뭐 그나마 이 휠체어도 뭐 이렇게 배터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오랫동안 쓸 수 있게 돼서 좀 그런 것도 좀 좋은데, 뭐 휠체어도 보면은 이게 또 어떤 때는 또 이렇게 거기다가 말이지, 그것도 이렇게 굴러가는 건데 좀 거울도 좀 이쁜 거 좀 달고, 또 이렇게 앞에 보호막도 좀 있고, 눈 비 올 때 좀 이렇게 좀 가릴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눈 올 때는 못 다니잖아요. 비 올 때 못 다니잖아요. 장애인이 가다가 비 맞을 수 있잖아. 그럼 우산 쓰고 그거 이렇게 하려다가 굉장히 사고 또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좀 이렇게 자동차가 비슷하게 좀 만든다든지, 안전하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정부의 5년 주기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수립과, 이 정부가 5년마다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하죠. 그 수립과 3년 주기 장애인 실태조사, 그러니까 3년마다 한 번씩 장애인 실태를 조사하는 거야. 그것이 이루어질 경우에 보조기기 관련 실태를 함께 조사하고, 보조기기 전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조공학사 자격 도입, 그 다음에 보조기기 관련 기술 개발과 연구, 우수 산업체 육성과 지원 사업 등을 명시한다. 여기 나와 있네요. 보조기기 관련 기술 개발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이 보조기구가 너무 이게 좀 열악해요. 보면은 너무 또 단조롭고 단순해. 그리고 지금 불편해요. 지금 여기 우리 엘린노인복지원에도 여러분들 저기 보시다시피 저거 그 어르신이 앉는 대소변기인데, 대소변기인데 그 굉장히 뭐 불편해요. 불편해.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좀 더 이렇게 좀 편하게, 가볍게, 그리고 실용적으로 이렇게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 보조기기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를 알아본 결과에 보면 거의 매일 사용한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전체 79%다. 그리고 장애인 10명 중에서 8명은 보조기기를 매일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